안녕하세요. 좌파들이 와가지고 적군들이 와서 좌파들이 왔어요.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서. 네, 제가 오마이 TV에서 네. 생중계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날것으로 다 보여줍니다. 자, 오장박이 간다에서 저희가 총선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방송 전 세계 125개국 그리고 전국에서 보고 계신데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전 세계는 필요 없고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유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몇 번째인가요 지금? 선거는 총 5번째고 총 5번째. 예, 제가 이제 한 번 낙선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국회의원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번째 도전이죠. 네 번째. 이번에는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잘 모르겠어요. 뭐 민심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언론상에서 보면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글쎄 저희 동네는 그냥 괜찮아요? 그래도 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건 불안합니다. 지금 근데 굉장히 표차가 큰 표차로 앞서고 있는 걸로 실제로 여론조사 상으로는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게 선거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글쎄 이제 뒤처진 것보다 낫겠지만 지난 4년 전에도 네. 뭐 10몇 프로 이긴다고 그런 625표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랑 지금이랑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왜 정권인가? 왜 다시 정권인가? 네. 뭐 주로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역민들은 중앙 정치보다는 생활 정치를 더 원해요. 이제 자기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이 이제 주거 환경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공약을 내걸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지하철 시대를 개막시키겠다는 거하고 또 서대문에 명품 학교 벨트를 만들어서 강북의 8학군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제 이제 큰 공약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저기 막 본격 지하철 시대 개막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써놨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 저희 지역이 굉장히 교통 사각지대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굉장히 절실한 이제 과제입니다.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당이나 야당 후보들이나 막 거의 비슷하게 그런 건 하고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차별화가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제가 네. 그 경험이 많고 행정 경험도 있고 또 국회 경험도 있어서 내용을 좀 나름대로 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하게 일단 보여야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담아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있어가지고 정두원 후보 만나니까 질문이 막 터지네요. 공격하려고 그랬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사실 그 김무성 대표 당인 파동, 네. 이른바 옥새 파동이라고 이제 언론에선 불렀는데요. 그 영향이 실제 수도권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실제로 후보가 겪는 것은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민심이 나쁜 것이 다 당내 갈등 때문에 나쁜 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사실 얼굴도 없고 정책도 안 보이고 전략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에서 각자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지금 그동안 힘들게만 한 셈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 혼자라도 살아남아야죠. 지금 근데 저번에 4년 전에 저희가 네. 총선 버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당시보다는 조금 얼굴이 좀 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야권 단일화가 안 되고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번에 625차 승리보다는 좀 상황을 판세를 좀 좋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야권이 분열돼 있다지만 서울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정의당보다 훨씬 낮고 그래서 오히려 더 민주당에 굉장히 야당표가 집결하고 있어서 지금 수도권이 지금 이제 새누리당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엄살 부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는 좀 국민의당이 너무나 힘이 약한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야권 분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 경제 심판론
뭐 이런 목소리가 저희가 이제 부산에도 갔었는데 어제 부산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서민들 그리고 주민들께서 살기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도원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지 새누리당 후보인데 박근혜 정권에 대한 경제 심판론은 전 별로 안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지역에서는요? 야당에 대한 심판론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네. 물론 이제 책임이 있죠. 하지만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그나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들이 버틸만 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야당 심판론에서 야당의 어떤 점을 심판해야 한다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책임이 없이 그냥 발목 잡기만 했다는 이제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야당은 너무 무책임했어요. 저희도 야당 때 좀 비슷하긴 했지만 지금 야당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야당이 정말 그런 식으로 야당이 갖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평가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죠. 보통 그 정권 심판론이 이제 항상 선거 이슈인데 지금은 그나마 야당이 너무나 헤맸기 때문에 그나마 그럼 버틸만 야당 하다. 심판론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상당히 받아들이나요, 이걸? 어때요? 저는 얘기는 안 씁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양비론이랄까요? 그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네. 할만하다는 얘기죠. 네. 할만하다. 아무튼 4년 전보다 얼굴이 좀 피셨어요. 4년 전보다. 그게 아니라 4년 전에 저희가 막 버스에서 맞아요. 예, 시키고 버스에 막 노래도 시키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노래 하나 버스. 준비하셨잖아요. 물론 노래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원래 아니에요? 가수시죠? 원래 가수. 네. 음반도 내시고. 제가 얼굴이 핀 거는 네. 뭐 형편이 좋아서 핀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철이 들어서 핀 거고 그때는 뭐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욕심만 많아서 네. 얼굴이 그랬던 거고 지금은 뭐 많이 그래도 마음을 비워서 이제 편해진 거고 네. 노래? 노래 네. 뭐 저번처럼. 백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정두원과 서대문 키운다고 전해라 15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정두원 찍고서 간다고 전해라 야 기타도 없이 생으로 준비된 준비된 가수. 가수인데. 준비된 가수예요. 가수인데. 네. 대단하다. 예. 아니 근데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자전거로 자전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 자전거 타고 다니시나요? 예. 비싼 자전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씩 하고. 중고 50만 원 갖고 주고 산 겁니까? 그래요? 예. 여기 이제 온갖 명함 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명함 장비 뭔지. 명함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열어도 되나요? 명함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이거 한번 열어주세요. 열어볼까요? 예. 열어볼까요? 예. 이거 뭐 열어줘도 되나? 이거 선거법 위반되는 거 안 들었나 모르겠어. 열어주세요. 네. 네. 여기 뭐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이게 어. 이제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래요? 마이크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세차하고 이제 대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쓸 때는 유세차를 스톱시키고 제가 이제 이거 이어폰 달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나더 유세차인 거죠. 어나더 유세차. 예, 기동성이 근데 굉장히 있는 기동성이 유세차. 있고 예. 파워풀해요 이게. 이거는 무슨 병장 출신? 명함도 여러 가지인데 네. 이것은 이제 이런 걸 일종의 타겟 명함이라고 저는 다르네요, 이게? 이름을 치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저 군인에 관심 많은 네. 젊은층이나 부모층 이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는 학부모층을 겨냥해서 어머니 교육열 이거는 이제 좀 직장인들 겨냥해서 당구를 생계형 치는 당구 모습. 네. 또 이거는 이제 지하철 공약을 이제 궁금한 사람들 이건 또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기독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네. 제가 쓴 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저를 이제 관심을 끄는 거죠. 지금 유세 스타일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원래 지금 하시는 대로 한번 준비를 해오셨어요. 보좌님. 그래요. 예, 한번 궁금하네요. 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유세라는 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유세라는 게 과거처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으니까 네. 뭐 연설하고 그러는 거는 지금 한 사실 10명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유세차 이렇게 많이 타고 모이네. 연설하는 건 정말 촌스러운 사람들, 초짜들이나 하는 거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즐겁게 대화하고 또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네. 또 야단도 맞고 뭐 그러면서 다닙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걸 하세요? 뭐 대중 없는데요. 많이 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도 타고 예.
이거 좀 주워주세요.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좀 위험하긴 해요. 그리고 자전거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사실 힘들어요. 근데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옛날 유세차랑 그러니까 자전거의 강점 뭐냐면 기동성 이런 기능도 있지만 이 이미지가 사람들이 일단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 흔들 때나 인사할 때 인상 쓰는 사람 못 봤어. 일단 다 웃거나 이렇게 이제 손을 흔들어 주죠. 그게 자전거의 매력이에요. 아니 이재호 의원한테 배운 건가요?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신 건가요? 이재호 의원도 이재호 의원이 저한테 배웠겠죠. 뭐 저는 누구한테 배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창조적인 걸 좋아하지. 네. 저는 서울시 부시장 시절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어쨌든 이번에 새누리당이 막 공천 파동 이거 심각하게 겪었는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뭔가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각 변동이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다시 집권을 못 하죠. 이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다시 제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뭐 정치성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의 정치성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벗어났어요. 옛날로 많이 돌아갔죠. 권위주의, 네. 또 무슨 기업 위주 뭐 이렇게 갔는데 다시 이제 우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정권을 다시 잡는 길이고 또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길로 되돌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막 그렇게 갔어요. 지금 나한테 자꾸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또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건 선거 개입행위. 선거 끝난 다음에 네. 얘기하시고. 아니 근데 기자의 그건 어떻게 질문 보세요? 궁금해서요. 그 예. 정의화 의장이 이번에 공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이 당 뭐 돌아갈 필요 없겠다. 맞아요.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정의화 의장의 판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도의 차이지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하는 한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공천권이 있냐고요. 카메룬 수상이 공천권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권력을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근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력을 가지고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민주화가 안 된 거죠. 아직도 민주화. 그래서 이제 공천권은 다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지도자들은 폭력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실력과 신망과 매력과 인기를 가지고 지도자가 돼야죠. 근데 총선 우리나라는 후에도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네. 총선 후에도 폭력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정치,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이제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면? 이번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하면 좀 그동안 했던 거랑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큰 꿈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대선이라든지 꿈을 이런 거 크게 생각-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관되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길을 가다 보면 그게 포인트 정립이 돼서 포인트죠. 그게 국민들의 그 지지가 폭발돼서 뭐 지도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꿈을 갖고 뭐 한다 그래서 되면요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포인트 정립 인상적이에요. 예. 인상적인 비유. 자, 전통적으로 네. 보면은 이제 야당은 좀 젊은 층이 지지하고 네. 여당은 좀 장년층이 지지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젊은 층들 이렇게 만나서 악수해 보면 느낌이 어때요? 젊은 층들은 일단 정치에 관심이 없고요. 또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게 참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문제지 정치가 문제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치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다고 정치를 무시하면은 그 폐해는 결국 본인한테 다 돌아오죠. 그래서 젊은 층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걸 잘 분석을 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너무나 그냥 무관심 안 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가버리거나 네. 그거는 본인들한테 결국 유리한 게 아니죠. 청년층의 투표 동료. 네, 그러니까요. 예. 끝으로 저희 네. 시청자들께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아, 내가 뭐 투표 한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날 등산이나 가야겠다. 뭐 정치 맨날 똑같이 뭐 누구 뽑아준다고 뭐가 달라졌냐. 지금까지 똑같다. 이렇게 네. 허망해 하시는 유권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면 쉽게 말씀드리죠.
제일 나쁜 X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막아야죠. 네. 그리고 또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지역, 연고, 당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람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저희가 쭉 자전거 타고 들어봤습니다. 가시는 예, 거 가시는 보고 모습 싶네요. 제 카메라에 카메라에 생중계로 담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또 예, 뵙겠습니다. 찍고서 간다고 전해라. 네, 끝까지 노래 부르면서 부르면서 양말 운동화도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양말도 빨간색.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예요.